안녕하세요, 페이지원입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원장님, 우리 애 이제 고학년이라 영도는 서브로 돌리고 입시학원을 메인으로 보내려고요. 영도는 그냥 감일지 않게 주 1회 정도만 가볍게 시킬게요. 어머님들 사이에서 거의 국룰처럼 통하는 이야기죠. 저학년 때는 영어 도서관에서 재미있게 책 읽다가 4학년, 5학년 되면 슬슬 불안하니까 문법 잡고 내신 잡는 입시학원으로 갈아타는 거. 그리고 영도는 시간이 남으면 가는 문화센터 같은 서브 학원 취급하는 거. 오늘 제가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숴 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이 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그리고 수능 때 가서 아이 발목을 잡는지 제가 현장에서 본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영도는 끊고 입시영어 학원만 올인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면 짠합니다. 단어장 펴놓고 하루에 50개, 100개씩 기계적으로 외우죠. 문법 공식 달달 외워서 괄호 채우기 문제 풉니다. 당장은 효과가 좋아 보이죠. 왜냐? 중학교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고 교과서 본문을 통째로 외우면 100점이 나오거든요. 어머님들은 안심하시죠. 아, 역시 입시학원을 빡센 데로 보내니까 점수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입니다. 고등 영어 그리고 수능 영어는 누가 많이 외웠나 싸움이 아니죠.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나를 묻는 싸움입니다. 입시 학원만 다닌 친구들은 해석은 꾸역꾸역 하는데 다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문해력이 없으니까요. 결국 이 친구들은 고1, 고2 때 성적이 뚝 떨어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죠. 영어의 그릇 자체도 작은데 구멍까지 있으니 물이 줄줄 새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많죠. 불안하니까 둘 다 잡겠다. 입시학원을 주 3에서 4회 메인으로 보내고 영도는 주 1에서 2회 서브로 보냅니다. 어머님들은 이게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이에게 영도는 더 이상 즐거운 독서가 아닙니다. 그냥 해치워야 할 또 하나의 숙제일 뿐이 되는 거죠. 입시학원 숙제에 치여서 영도 숙제는 대충 합니다.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글자만 훑고 옵니다. 책 읽기의 핵심은 스토리에 빠져드는 몰입인데 서브로 밀려난 순간 몰입은 깨집니다. 결국 입시 영어의 스트레스는 그대로 받고 독서의 효과인 문해력과 사고력은 제대로 쌓이지 않는 시간 낭비, 돈 낭비만 하는 꼴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모두를 소화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일단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보고 기본기가 탄탄하며 영어에 시간과 정성을 많이 쏟는 아이들일 겁니다. 근데 몇이나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주변에서 다 뜯어말리는데 고학년까지 영도를 메인으로 잡고 가는 어머님들. 주변에서 그러죠.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동화책 읽히냐? 내신 어떡할래? 문법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할래?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들 중학교 가서 첫 시험 보면 문법 영어 몰라서 한두 문제 틀릴 수 있습니다. 입시 학원 다닌 애들보다 당장의 점수는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서 읽기는 이미 늦어버렸다 생각하시고 시험 점수에 연연해서 문법, 단어만 시키는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은 계속 악순환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 잘못 끼웠다 판단되시면 다시 풀어 끼워야 됩니다. 이 원서 읽기를 한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수능 지문? 길고 복잡하죠. 근데 원서 읽기로 다져진 친구들은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읽어온 해리포터가 뉴베리 수상작들이 수능 지문보다 훨씬 길고 복잡했거든요. 문법? 그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방학 때 2달만 반짝 잡아줘도 충분합니다. 수능에서 문법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문법 문제조차도 2점짜리죠. 고등 내신 문법 문제도 많이 안 나오는 추세인데 그 2점짜리 문제 때문에 초등부터 문법을 시킨다고요?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수만 번의 문장을 읽으면서 감으로 알고 있는 규칙에 문법 이름표만 붙여주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원장님, 근데 입시학원만 다녀도 전교 1등하고 수능 1등급 받는 애들 있던데요? 네, 있겠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셨나요? 그 아이들이 학원 수업만 들어서 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본 최상위권 아이들은 입시학원을 다니더라도 집에 가서 스스로 원서를 읽거나 어릴 때부터 이미 엄청난 양의 독서가 되어 있는 소위 언어머리가 트인 아이들입니다. 아니면 정말 상위 0.1%의 타고난 머리와 성실함으로 모든 걸 씹어먹는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가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아이가 입시학원 커리큘럼만 따라가서는 절대 그 독해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입시학원과 원서 읽기는 영어를 바라보는 방향성 자체가 다릅니다. 입시학원에서 배우는 영어, 솔직히 말해서 암호 해독입니다.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끊어 읽고 한국말로 번역하고, 이건 영어를 언어로 배우는 게 아니라 수학 공식처럼 분석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기술도 필요하죠. 언제요? 고3 때 문제 풀 때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우면 아이의 뇌는 영어를 골치 아픈 공부 대상으로 인식해버립니다. 반면 원서 읽기는 영어를 언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한국어책 읽을 때 주어, 동사 분석하면서 읽나요? 아니죠. 그냥 이 얘기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장면을 상상하죠. 원서 읽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단어를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문장 구조를 눈에 바르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차이가 어디서 극명하게 갈리느냐? 바로 킬러 문항을 만났을 때입니다. 입시학원만 다닌 아이들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문장이 꼬이면 턱 막힙니다. 공식 대입이 안 되거든요. 당황하는 거죠. 하지만 원서를 읽은 아이들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쫄지 않습니다. 왜냐? 책 읽을 때 항상 모르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앞뒤 문맥을 보니까 아, 대충 이런 느낌이네 하고 추론하고 넘어가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 추론 능력, 이게 바로 수능 1등급을 가르는 진짜 실력입니다. 이건 단어장 달달 외운다고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언어 학습에는 임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컵에 물이 꽉 차야 넘쳐 흐르듯이 영어도 내 머릿속에 들어온 문장의 양이 차고 넘쳐야 비로소 말하기가 되고 쓰기가 되는 겁니다. 입시학원 교재 한 권 다 합쳐봤자 텍스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얇은 원서 한 권 분량도 안 됩니다. 그 조금 들어있는 지문을 씹어먹고 분석한다고 해서 아이의 영어 그릇이 채워질까요? 택도 없습니다. 초등 시기는 평가를 받는 시기가 아니라 저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영어를 학습으로 접근해서 문법 영어 외우게 하시지 마시고 습득으로 접근해서 수만 문장을 뇌에 쏟아 부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중고등 가서 문법, 독해 스킬, 머릿속에 들어있는 문장이 수만 개인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게 투부정사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 아, 내가 책에서 봤던 그 문장들이 투부정사였구나 하고 1초 만에 이해합니다. 근데 읽어도 문장이 없는 아이는 투부정사가 뭐예요? 용법이 뭐예요? 하면서 맨땅에 헤딩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싸움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 고학년 어머님들, 마음 급한 건 알겠지만 불안한 마음 떨쳐버리시고 방향을 바꾸지 마세요. 정석대로 가는 방법이 가장 올바르고 빠른 방법입니다. 단기간에 영어 끌어올리는 방법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먼저 읽어야 나중에 풀 수 있습니다. 이번 수능 만점자 인터뷰 보셨나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다독, 즉 책을 많이 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논리적으로 본인 생각을 잘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수능은 결국 국어 능력과 영어 읽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제발 영도를 시간 남으면 가는 서브 학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머님 세대의 영어 교육법이 이젠 먹히지 않습니다. 입시 영어가 건물을 짓는 기술이라면 원서 읽기는 그 건물을 지탱하는 단단한 지반입니다. 지반이 약한데 건물을 높게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고등학교 때 겪는 영어 슬럼프입니다. 당장 눈앞에 단어 시험 100점에 속지 마시고 아이의 뇌 속에 진짜 영어 엔진을 달아주세요. 그 엔진은 오직 원서 읽기로만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 유독 하지 마라, 이건 틀렸다, 착각이다, 참 쓴소리가 많았죠?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영상에서 하지 마시라고 했던 그 행동들을 그대로 다 하시고 나서 나중에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간 뒤에 영어가 완전히 무너진 뒤에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에 오셔서 다들 똑같이 말씀하세요. 원장님, 우리의 영어 좀 고쳐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미 비효율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망가지고 영어에 질려버린 아이들을 다시 고치는 건요, 처음부터 제대로 쌓아 올리는 것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힘듭니다. 아이도 힘들고 지켜보는 부모님도 고통스럽죠.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우리 아이들만큼은 제발 그런 힘든 길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그 시행착오를 막아주는 브레이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뼈 때리는, 하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영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지 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판적 사고력, 즉
읽고 질문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발표한 독서 국가의